안녕하세요. 전세대출 전문 정책희망로드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다닐 경우 그리고 자본금이 없을 때 최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을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깁니다. 하지만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을 받을 경우 월세를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금리가 무려 1.5%로 최대 1억을 빌릴 경우 한 달에 12만 5천 원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원룸도 월세가 평균 60만원 정도는 하니 한 달에 50만원 가까이 절약할 수 있고 1년이면 600만원 가까이 절약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꼭 받아서 월세를 많이 줄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조건입니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 무주택, 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 세대주는 3,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은 24년 기준으로 3.4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체, 대위 변제, 대지급, 부도 등등 신용 관련 특이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는 대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될 수 있으니 은행에서 상담받아보세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전세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보증기관입니다. 갑자기 보증기관이라니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는데요. 이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원 전세대출은 은행에서 위탁받아 간단한 심사 후 실행해주지만 심사 및 보증은 보증기관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신청 후 보증기관에서 각자의 심사 기준으로 심사 후 은행에 보증해줘서 은행이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보증기관은 총 3곳입니다. 공기업인 HF와 허그, 사기업인 SGI가 있습니다. 잠깐 집중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심사 기준입니다. 각 보증기관별로 심사 시 중요하게 보는 것이 다른데요. HF와 SGI는 신용 점수와 소득, 허그는 소득은 보지 않고 대출받는 집의 시세와 근저당을 봅니다. 근저당이란 해당 집을 담보로 받아놓은 대출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빚이죠. 따라서 무소득자 프리랜서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유도 허그 보증기관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각 기관의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보증기관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F와 SGI는 은행에서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대략적으로는 내 소득 곱하기 3.5 정도로 계산하셔서 맞는 매물을 살펴보시고 허그는 해당 집의 매매 시세에 근저당이 60%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근저당 플러스 전세금이 해당 집의 KB 매매 시세의 90%를 넘기면 보증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약간 머리 아프실 수도 있는데요. 뒤에 같이 매물을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아주 쉽게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2억 전세까지 보실 수 있고 대출 한도는 최대 1억 원인데요. HF로 진행하는 경우는 전세 금액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허그로 진행하는 경우 전세 금액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자본금이 적거나 전세 사기가 너무 걱정되시는 분들은 허그를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단 중개 수수료나 초기에 들어가는 계약금 5%에서 10%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전세 사기입니다. 전세 대출 시 가입하는 전세 보증 보험 믿지 마라, 위험하다 라는 영상 정보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전세 사기 99% 예방할 수 있는 4단계 방어법 소개해 드릴게요. 전세 사기의 기준은 내 돈을 결국 못 받는 것이라고 기준을 잡겠습니다. 허그 중기청 100%의 경우 내 부담 전세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전세 사기 당할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2년이나 4년 후 버팀목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봐두시면 평생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2년이나 4년 뒤 버팀목으로 전환할 것 대비해서 자본금을 많이 모아두시면 좋겠죠. 임대인이 여러 가지 사유로 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데요. 임차인이 꼭 대비하셔야 합니다. 전세 사기 예방 1단계입니다. 공인중개사 판별, 악성 임대인 체크. 전세 사기의 많은 부분이 공인중개사의 부도덕함, 사기로 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공인중개사가 아닌 4시간 사이버 교육으로 수료하는 일부 중개보조원들의 부주의로 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중개보조원 분들에게 매물 안내를 받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과 부동산 거래의 직접적인 부분들은 꼭 공인중개사와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조회는 이 사이트에서
찾기 서비스를 누르신 다음 부동산 중개업 조회, 여기로 들어가셔서 간단하게 조회해 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악성 임대인 체크입니다. 악성 임대인이란 상습적인 악성 임대인을 말하고 이들의 신원이 법에 의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허그 안심전세 앱에서 악성 임대인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 2단계입니다. 전세 보증보험. 허그는 의무 가입으로 필수사항이고 HF와 SGI는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이고 보증보험료가 들긴 하지만 가입을 권해드립니다. 또 요즘은 보증보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많아 더욱더 가입을 권해드리는데요. 보증보험 비용 지원 사업은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제작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만약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엔 전세가율이 60%에서 70% 이하로 낮은 곳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돌려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못 받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꼭 가입하세요. 허그의 경우는 자동 가입입니다. 임차인의 대표적인 부주의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확정일자 전입신고하지 않는 경우. 전입신고 꼭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전입지 변경. 전입신고 옮기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잔금. 이사 완료 후 주택을 인도받지 않고 점유하지 않는 경우. 네 번째, 특약 2100시 미삽입으로 다른 전세권이나 근저당이 우선으로 생기는 경우. 필수 특약 사항은 이 영상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기 또는 허위 전세 계약. 여섯 번째,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경우. 일곱 번째, 묵시적 갱신. 연장 의사, 퇴거 의사, 미리 말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전, 5개월 전 등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지점에 연장 또는 퇴거 의사를 말해야 합니다. 꼭 녹음, 문자, 연락이 안 되면 내용 증명 등등 기록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 여월세 받는 경우. 여월세란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집주인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역으로 월세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집주인이 여월세를 제한하는 경우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8가지 등의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들 때문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다음번에 효력을 잃는 전체사항을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3단계입니다. 전세가율. 3단계에서는 매매시세, 전세시세 급락이 예상되는 곳을 피하고 전세가율이 낮은 곳으로 선택하세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60%에서 70% 이하로 알아보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전세가율이 낮으면 추후 시세 변동에 연장이나 퇴거 시 더 유리합니다. 전세가율이란 매매시세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말합니다. 매매시세가 1억이라면 전세 6천만 원일 경우 60%, 매물 고르실 땐 상대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책희망로드 고객 사례인데요. 일산에 구축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고객은 리모델링도 잘 되어 있고 직장이 도보로 가까운 구축 아파트를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정책희망로드는 그 구축 아파트보다 조금 더 멀리 있는 신축 아파트를 권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매 시세가 1억 원 이상 더 높았고 근저당이 10%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마저도 근저당 말소 조건이었습니다. 전세가율이 60%에서 70% 되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뒤에 실제 매물 찾기에서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4단계입니다. 4단계는 선택사항인데요. 전세권 설정. 전입신고는 대항력 효력이 다음날 00시부터 발휘됩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대항력 효력이 등록 당일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 집을 직접 경매에 넘길 수 있는 등 강력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 시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등의 번거로움과 추가적인 비용이 부담됩니다. 전세권 설정은 불안한 매물이거나 너무 걱정되는 경우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깡통 전세를 예방하고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세 파악, 주택 가격 산정 기준입니다.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란 쉽게 말해 주택의 가격을 파악하는 기준 순서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기준은 매물을 찾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깡통 전세를 예방하려면 주택 가격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각 보증 기관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요. 가장 많이 하시는 HF와 허그의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HF의 기준입니다. 아파트는 첫 번째로 한국부동산원 시세, KB부동산 시세, 최저층은 하위평균가를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계속되는 산정 기준이 있지만 아파트는 1번이 웬만하면 다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1번인 KB부동산 시세만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금액의 90%가 주택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시세 실거래가 탭, 매매 클릭, 밑으로 내려
매매 시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HF의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와 같이 KB 부동산 시세 하위 평균가를 봅니다. 두 번째는 국세청장이 최근에 고시한 가액의 140%,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조회가 안 되면 등기부 등본의 최근 6개월 매매 거래가액, 역시 3, 4번째까지 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피스텔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1번인 KB 부동산 시세의 하위 평균가와 2번인 국세청장 고시 가액만 기억하세요. 역시나 여기서 나온 금액의 90%가 주택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립, 다세대, 단독 등 일반 주택입니다. 흔히 말하는 빌라와 단독주택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그리고 KB 매매 시세.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의 140%,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평가액의 90%, 역시나 대부분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역시나 이 모든 가격의 90%가 주택 가격이 됩니다. 다음은 허그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함께 보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그리고 KB 부동산 시세. 역시나 아파트는 최저층의 경우 하위 평균가를 보고 오피스텔은 전층을 하위 평균가를 봅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 알림이에서 조회가 가능하고요. 오피스텔의 경우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기준 시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안심전세 앱 시세에서 하한가. 역시나 아파트는 KB 시세가 거의 다 있기 때문에 KB 시세만 기억해 두고 최저층과 오피스텔은 하위 평균가 기억해 두세요. 오피스텔은 KB 매매 시세가 없는 매물이 50% 정도는 되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주택은 이렇게 됩니다. 보통은 첫 번째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140%에서 대부분 해결됩니다. 앞에서 HF로 언급했던 부분이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실제 매물을 구하면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로 1억 전세금 정도는 오피스텔과 빌라이기 때문에 두 가지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KB 매매 시세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KB 시세가 있는 경우 하위 평균가의 90%가 주택 가액이 됩니다. KB 매매 시세가 없는 오피스텔도 있는데요. 없는 경우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들어가시면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본은 2천만원, 수도권에서 오피스텔을 구하는 청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번엔 HF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HF의 자세한 대출 한도는 은행에 방문해 봐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득 3천만원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신용과 소득이 괜찮다면 일반적으로 3.5배 정도 하면 되니 3천 곱하기 3.5배, 1억 500까지 대출이 가능하겠네요. 2천만원을 더해 1억 2,500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허그를 선택한다면 100% 대출받아 1억 전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 전세, 1억 2천 필터 걸고 매물을 살펴봅니다. 연습 예시로 볼 매물입니다. 전세금은 7,100만원이고 전용 면적 34제곱미터로 큰 평수의 원룸입니다. 같은 가격이더라도 수도권 외곽으로 빠질수록 저렴해지면서 집이 넓어지는 점 참고해주세요. 매물 정보에 융자금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 부분은 추후에 공인중개사에 전화해서 근저당이 얼마인지, 또 정확한 주소가 없는 경우 공시지가 조회를 위한 정확한 주소나 공시지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대출이 가능한 매물이냐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호수 정보는 없지만 건물 이름이 있고 층까지 나와 있으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실거래가 탭 클릭, 매매 클릭, 밑으로 내려 KB 매매 시세가 있네요. 오피스텔은 하위 평균가를 보시면 됩니다. 7,900만원이네요. 이 금액의 90%는 7,110만원입니다. 이 매물은 근저당이 0원인 경우 보증 기준에 맞아서 보증서 발급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세가율이 딱 맞는 매물은 허그 보증으로 100% 받아서 들어가는 경우에만 추천드리고 HF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여유 있는 전세가율을 가진 매물을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빌라입니다. 빌라의 경우는 걸러야 하는 매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가구, 제2 근린생활시설 제외입니다. 다가구는 한 집주인의 여러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우선이라 경매에 넘어갈 시 받기가 힘들고 보증도 어렵습니다. 또 제2 근린생활시설은 보증서 발급이 안됩니다. 빌라도 예시와 함께 검색해보겠습니다. 자본금 0원으로 전세보증금 1억까지 알아보고 허그로 알아보겠습니다. 100% 1억까지 대출받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직방, 다방, 피터팬, 네이버 부동산 다 마찬가지로 부동산에서
홈페이지에서 적어놓은 보증보험 가능 이런 말만 믿고 집을 보러 다니시면 안 됩니다. 미리 전세가율과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파악하시고 매물을 리스트업 하세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빌라주택 원룸 투룸에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포구의 한 빌라입니다. 용도 부분 다가구 제2근린생활시설 체크. 해당 매물은 공동주택이네요. 역시나 전세가율이 중요합니다. 근저당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소가 나와 있지만 매물 보호를 위해 정확한 주소가 아닐 확률이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공인중개사에 전화해봐야 합니다. 일단 지금은 예시로 여기에 나와 있는 주소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호수 정보도 있어야 하지만 예시이기 때문에 아무 호수나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를 파악하기 위해 알림이 접속해서 주소 입력합니다. 공동주택 가격이 7,140만원이네요. 이 금액의 126%가 주택 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이 매물의 주택 가액은 8,996만 4천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매물 전세금이 1억이었죠? 네, 완벽한 깡통 전세가 되겠습니다. 이런 매물은 애초에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핵심 계산식 전세금 플러스 근저당이 주택 가액을 넘기면 안 됩니다. 오늘은 중기청 한번 알아봤는데요. 잘만 활용하시면 정말 좋은 정책이니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데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정책희망로드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가격은 49,000원이고 리뷰 이벤트가는 39,000원입니다. 한 번 상담으로 끝이 아닌 입주하시는 날까지 모든 부분을 함께합니다. 더 좋은 정책은 없는지 맞춤 컨설팅, 지속적인 카카오톡 상담, 전세사기 예방 체크, 매물 체크, 특약 체크, 계약 시 주의사항, 악성 임대인 체크, 공인중개사 체크, 매물 점검, 체크리스트,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막막하고 어려우신 분들만 찾아오시면 됩니다.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